오늘은 저번에 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창조되는 이유라는 내용과 대칭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라진 것이 다시 하나가 되려는 대칭성 회복 과정을 강제로 막으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등장하는 것이 대칭성을 맞추기 위한 우주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현실에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일종의 문법에 해당하는 절차적인 과정과 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복권을 사지도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진인사한 다음에 대천명해야 원하는 사건,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을 서로 바꾸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리 없습니다. 우주의 물리 엔진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고 그것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과 엔진에 의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지불하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이루어졌다면 이 이벤트를 종결시키기 위한 감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물건을 배송받은 후 구매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걸 안 해서 이미 받은 걸 다 날려버리는 사례들이 여럿 나옵니다. 마일리지는 내가 삶을 어떤 계정으로 플레이하는가에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쌓이는 것이 있고, 가족이나 더 큰 집단 차원의 계정으로 쌓이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지의 제왕 3편인 왕의 귀환에서 아라곤은 선조인 이실두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죽은 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싸우면 맹세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딜을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가족 계정의 마일리지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만약 마일리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에서는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이성인 경우였고, 드라마 상속자들의 부제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인데, 현실에서 재벌과 같이 많은 돈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에르의 전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영혼이 자신의 다음 삶으로 참주, 권력을 찬탈하는 독재자의 운명을 선택했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은나라 주임금에 의해서 유리옥에 7년 동안 갇혔던 주나라 문왕의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장남 배급고의 시신으로 만든 음식을 알면서도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문왕에게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큰 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희생까지도 포함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것을 총칭해서 마일리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르의 전설 이야기는 사람이 죽은 후 사후에 일어나는 영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는 그것은 주로 선천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페놉티콘이 완성되고 문항8개에서 정역8개로의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 카르마, 마일리지 적용에 대한 리얼타임, 패스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간방인 우리나라에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질 것으로 추측합니다. 후천개벽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인과를 생각해 본다면 일본은 대일본 제국의 영광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였고 악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이 다한 것입니다. 어쩌면 일본 올림픽은 일본의 부흥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입장으로서는 수만 혹은 수십만이 죽더라도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전쟁도 일으킨 나라인데 사람 죽어나가는 것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올림픽도 아마 치르지 못하거나 설사 치르더라도 그것을 통해 일본의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가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고 해봐야 피해만 더 커질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그동안 쌓아온 마일리지가 있고 남북 분단이라는 전시 상황이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과는 별도의 축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트워크가 치밀하게 구축된 신무극의 상태에서 빨리빨리의 스피드가 요구된 상황 때문에 패스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서 지구의 자전축이 똑바로 서지 않고서도 후천개벽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좌오가 기본 좌표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지구의 자전축은 축미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매치 때문에 우리가 창조하고 싶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창조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으며 인과의 법칙 또한 실시간이 아니라 딜레이가 발생하는 것이 선천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 미라는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10과 대가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신무극의 페노피콘의 의미와 통하는 것이고 축의 방향은 간꾀의 방향과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간꾀를 중심으로 하는 연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신의 축에서 신자는 밭전자의 위아래로 핸들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신무극의 페놉티콘이 미에서 이론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신에서는 신무극을 틀에 해당하는 용기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핸들을 위아래로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제품화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좌오와 축미, 인신은 모두 서로 대칭되는 것들끼리의 매칭으로 축을 형성하는 데 비해서 초당본 신고도에서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묘신의 축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난리니어한 축이 되는 것으로서 묘는 인간의 허구를 창조할 수 있는 지성에 해당하며 의심이나 회의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토끼는 거북이랑 영웅에 가다가 중간에 뭔가 이상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문명은 데카르트의 철학과 회의론에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로 인해서 신무극의 가능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신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 결과물인 것인데 결국 묘신의 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초당본 신고도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는 우리가 자연계의 축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스스로 축을 창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초당본 신고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완벽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필요가 없이 깨끗한 백지 같은 환경이 보존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천개벽에 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누군가 만약 후천개벽이 안 일어나면 어쩔 거냐? 쫄리지 않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마일리지는 계속 쌓여가고 있는 중이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되건 그것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뿐 아니라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